저자분이 가장 추천하시는 진입 포인트는 직후입니다. 때가 비교적 안전하면서 수익이 높은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초반에 투자할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몇 억씩 들어가는 게 부동산 투자인데 내 집 마련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제 생각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보다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진 와이스라는 저자님이 쓰신 미라클 기적의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만 해당하는 책이고요. 기타 경공매라던가 일반 매매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적은 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 달 월급, 두 달 월급 이런 게 아니라 매매에 비해서 적다는 거지, 적은 돈이라고 하기에는 저 같은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꽤 큰 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2, 3년 안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약간 안전하다, 위험하다에 대한 거는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우선 이분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익히기 쉬운 투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대충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감이 서기는 했는데 실제로 투자를 하는 건 전혀 별개의 얘기니까 저자분이 말씀하시는 재개발, 재건축의 장점은 요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동탱이로 있으면은 재개발이고 한 건물만 하면은 재건축이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공통점은 노후하고 좀 위험한 건축물 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행하라는 것이 공통점인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하는 게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좀 오래되고 낡은 부동산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 하는 건데, 부동산 빼고 나머지 기반 시설이 다 좋다라고 했을 때에는 재건축, 기반 시설도 별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재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안전하고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이게 저희가 알아봐야 될 핵심이겠죠. 정말 간단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단계를 나눠본다면 첫 번째, 조합 설립 인가, 두 번째, 사업 시행 인가, 세 번째, 관리 처분 인가, 네 번째, 착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세세한 디테일은 좀 더 잘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자분이 가장 추천하시는 진입 포인트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직후입니다. 때가 비교적 안전하면서 수익이 높은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 과정에서 20%에서 30% 진행된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할 때까지는 약 7, 8년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단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그런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이 많진 않지만 시간이 조금 많아서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진입하기 적절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에서만 들어가야 되고 사업 시행 인가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비교적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좀 비추천을 하시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업 시행 인가가 조금 더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직후는 이제 진행률이 한 50%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는 4에서 5년 정도 남아있다. 그리고 무산될 가능성은 0.1% 정도가 될 만큼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진 직후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교통 영향 평가라던가 건축 심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난 직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기 때문에 요거를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난 좀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직후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조합 설립 인가 이후보다는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직후 진입하셨던 분들도 사업 시행 인가 끝나고 나서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때 팔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 직후로부터 새 아파트가 들어서기까지 7, 8년 남았다 말씀을 드렸고, 사업 시행 인가로부터는 4, 5년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개의 차이가 2,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2, 3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 직후에 투자를 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팔면 그 안에 2, 3년 안에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자분의 의견에 따르자면은 사업 시행 인가 직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감정평가 이후 단계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프리미엄이 붙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감정평가 이후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여기서 진입할 때 유의사항은 다물권자의 매물인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투기
투기 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건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상권이 활발한 곳인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정비 기반 시설, 상권이 활발한 곳 자체는 이제 사람들이 유동인구도 많고 한 건데, 그런 데에 갑자기 공사를 하고 집을 때려 부시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권이 활발한 곳은 피해야 된다. 다만 우리가 모든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거든요. 막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그냥 많이 알아보고 잘 살펴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